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니트로 화합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자체 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공기 중의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의 산소에 의해 연소되는 현상을 바로 자기연소라고 하죠. 니트로 화합물, 오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산소에 의해 연소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 니트로 화합물, 자기반응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 자기연소다. 제1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의 보관용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화약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1류화합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을 사용한 주수소화 할 수 없고 포소화약제나 이산화탄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탄산수소 염류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과산화나트륨은 1류화합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속하니까 소화약제로 적당한 것은 탄산수소 염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다. 다른 거 모두 안됩니다. 포소화약제, 물, 이산화탄소 모두 사용할 수 없다. 과산화나트륨, 1류위험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소화약제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배관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관용 탄소 관관 KS-D3507 사용할 수 있고요. 펌프를 이용한 갑송수 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급수 배관은 생활용수 배관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전용 배관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 주 배관은 구경이 최소 60mm 이상이어야 된다. 요게 틀렸어요. 60mm, 6cm가 아니고 50mm, 5cm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의 ik관상 구경은 5cm, 50mm로 해야 된다. 60mm X. 위험물의 화재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황리는 3류 위험물이지만 금수성 물질은 아니에요. 따라서 분무에 의한 주수소화, 냉각소화를 할 수 있고 자, 인화칼슘의 경우에는 같은 3류지만 금수성 물질이죠. 금속의 인화물이나 금속의 탄화물 모두 물을 사용한 주수소화 할 수 없다. 금수성 물질이다. 그래서 2번은 X. 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에는 탄산수소 염류를 사용한 분말소화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4류 위험물 제1석유류 톨루에는 인화성 액체죠. 주수소화만 할 수 없고 나머지 포에 의한 질식소화 요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위험물에 속하는 질산메틸 오류의 경우에는 주수소화에 의한 냉각소화 가능하다. 오류는 할로겐 화합물이나 이산화탄소 소화는 안 된다고 했어요. 주수소화는 가능한 게 오류 위험물.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에 설치해야 되는 경보 설비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 28페이지 가보면 각 제조소 등의 구분에 따라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옥내에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경우 자동화재 탐지 설비 꼭 설치해야 된다.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강화액 소화기는 일반 소화액에다가 탄산칼륨을 첨가해서 어는점, 빙점을 낮춘 소화기를 말해요. 따라서 알칼리 금속염류가 포함된 고농도의 수용액이다. 탄산칼륨은 알칼리 금속염류죠. 알칼리 금속염류 포함된 고농도 수용액이 강화액 소화기에 들어가는 거 맞다. 그리고 A급 화재에 적응성 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어는 점이 낮아서 동들기에도 사용 가능하다. 요게 강화액 소화기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물의 표면 장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신부 화재에 효과적이다. 자, 요게 틀렸어요. 강화액 소화기는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탄산칼륨 등 염류를 첨가한 소화기란 뜻이지 물의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표면 장력 강화시켰다 X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높이가 15m고 지름이 18m인 옥외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 저장 탱크와 방유제 사이에 유지해야 되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름 15m가 기준이에요. 옥외 저장 탱크와 방유제 사이 거리 지름 15m 이상이면 탱크 높이의 2분의 1을 계산해서 그 이상 사이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옥외 저장 탱크와 방유제 사이 거리 지름 15m가 기준이고 자, 문제에서 18m니까 15m 이상이죠? 높이 15m의 반 7.5m를 이격해야 됩니다. 옥외 저장 탱크와 방유제 사이 7.5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금속 칼륨에 대한 초기의 소화약제로 적합한 것은 자, 금속 칼륨은 3류 금수성 물질이죠. 따라서 물을 이용한 주수소화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CCl4 4염화탄소죠. 요런 거 사용할 수 없고 탄산수소 염류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요런 것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금속 칼륨 속하는 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는 물, 이산화탄소, 4염화탄소 안 되고 마른 모래 사용 가능하다.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몇 % 이상 되게 해야 되는가? 바로 70%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 상대 습도 7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건조하면 정전기 잘 일어나고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70% 이상이면 정전기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단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 면적 체크하시고요. 경계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6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다. 1종 분말소화약제의 적응 화재 급수는 자, 분말소화약제에는 1종부터 4종까지 있었죠. 이 중에서 1종 분말의 적응 화재 급수는 바로 B급, C급입니다. B급 화재, 삐우, C급 화재, 시전,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자, 3종 분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B급, C급에 사용할 수 있어요. 3종 분말만 A급 화재에 추가된다. 따라서 분말소화약제 1종, 2종, 4종은 모두 B급, C급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제1류 위험물의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먼저 보죠. 2번 무기과산화물을 물속에 보관한다. 바로 틀렸죠.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 시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위험해져요. 물속에 보관한다. X. 물에 녹는 조해성 물질은 방습에 주의해야 되고요.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복사열 없고 환기가 잘 되는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요건 모두 맞아요. 인류위험물, 무기과산화물, 물속에 보관한다. X. 물을 피해야 됩니다. 유류화재의 급수와 표시 색상으로 옳은 것은 삐우삐우. 유류화재는 B급 화재죠. 표시 색상은 노란색, 황색입니다. 유류화재, B급 화재, 황색으로 표시한다. 자, 소화기의 사용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3번. 바람을 마주보며 소화한다. 자, 틀렸죠. 바람을 등지고 풍상 방향에서 풍하 방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적응 화재에 따라 사용하고 성능에 따라 방출거리 내에서 사용하고 바람은 등지고 사용하고 양옆으로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해야 된다.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다음 물질 중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밀가루, 알루미늄 분말, 석탄은 입자가 가볍기 때문에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나 시멘트 등은 분진 폭발 위험성 낮아요. 3번. 모래가 분진 폭발 위험성이 가장 낮다. 열의 이동 원리 중 복사에 관한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열의 이동 원리, 복사, 전도, 대류 요 세 가지 중에 열 전도는 물체가 직접 맞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거고 대류는 공기의 이동을 매개로 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공기의 흐름과 이동을 이용한 것이 대류고 자, 문제에서 물은 복사라는 것은 태양같이 어떤 물체가 내뿜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두 물체 사이에 매개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전달될 수 있는 게 복사열입니다. 따라서 1번, 2번은 태양광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양광이 비치지 않는 그늘이 시원하고 입자가 많은 더러운 눈이 순수한 깨끗한 눈보다 태양광을 덜 반사시키고 흡수하기 때문에 빨리 녹는 현상이 일어난다. 복사에 맞고요. 마찬가지로 보온병 내부를 거울벽으로 만들어서 눈처럼 복사열을 최대한 반사시켜서 보온병 내부의 단열 효과를 증가시키는 게 복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풍과 육풍이 일어나는 원리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열을 전달하는 대류가 되겠죠. 복사의 예로 적당하지 않다. 사료위험물로만 나열된 것은 사료위험물에는 제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이나물 있죠. 4번이 정답이다. 자, 질산은 육류위험물이고요. 황리는 삼류, 니트로화합물은 오류죠. 동식물류는 사류, 무기과산화물은 인류다. 유기과산화물은 오류가 되겠어요. 사류위험물은 특수이나물,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가 속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 운반하는 것은 시도조례에 의해 규제한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일 경우 저장과 취급은 시도조례에 의하지만 요 운반은 아닙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은 시도조례로 규제하지만 자, 운반하는 거는 시도를 벗어나서 다른 시도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일이 각 운송지에서의 시도조례로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운반 같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규제하지 않는다. 규제한다 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요. 자, 옳은 것도 살펴보면 항공기에 의한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요거 맞죠? 항공기나 그 아래 궤도 그리고 선박에 있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로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궤도, 선박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그림과 같이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탱크에 대해서 탱크의 용량을 구하면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탱크 용량 구하는 문제 이 원통형이 주로 출제된다고 했죠. 탱크 용량을 구하려면 탱크 용량은 전체 내용적에다가 요 아래 공간용적, 단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로 한다. 요 5%의 공간용적을 빼주면 탱크의 용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공식은 탱크를 앞에서 바라봤을 때 요 완전히 동그란 이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요. 파이 r 제곱이죠. 파이는 3.14, 반지름은 5m니까 5, 25, 3.14 곱하기 25로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뭐를 곱하죠? 바로 탱크를 옆에서 봤을 때 직선 부분 수평 길이 10m를 L이라고 하고 볼록한 부분의 길이를 L1, L2라고 하면 L1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L이 10m고 더하기 3분의 L1 5m, L2 5m니까 자, 요건 3분의 10 나누기 3이니까 3.33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3.33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1046.4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5%만큼 빼줘야 되니까 곱하기 0.95 해주면은 994. 블라블라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994.8 요거 찾아주시면 된다. 따라서 원통형 위험물 탱크 용량 구하는 문제 원의 넓이 구하시고 요거 곱하기 L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 요거 해서 같이 곱해주시면 내용적이 나오고 여기다가 공간용적 비율만큼만 빼주시면 탱크 용량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옥내 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학교 1교시 수업시간 45분 이상은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위험물 황린, 이나칼슘, 리튬을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황린, 이나칼슘, 리튬 모두 삼류 위험물인데요. 황린은 1등급, 이나칼슘 3등급,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리튬은 2등급입니다. 따라서 황린, 리튬, 이나칼슘 순서로 1, 2, 3등급이다. 황린 1등급, 리튬 2등급, 이나칼슘은 3등급. 휘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부터 볼까요? 휘발유의 발화점이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 정도다. 자, 요건 휘발유의 발화점이 아니라 인화점입니다. 발화와 인화와는 다르죠? 발화는 점화원 없이 불을 붙여주지 않아도 자체 온도를 올렸을 때 열로서 불이 붙는 온도, 그게 발화점, 다른 말로 착화점이고요. 인화점은 점화원을 사용해서 이 점화원을 만났을 때 불이 옮겨 붙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이 옮겨 붙는 데는
휘발유는 아주 차가운 상태라도 인화돼 옮겨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인화점은 아주 낮을 수 있지만 휘발유의 발화점은 300도 정도예요. 300도만큼 온도가 올라야 스스로 불 없이 열로써 불이 붙을 수 있다.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리터 맞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불량도체로 정전기 축적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원유의 성질 상태, 처리 방법에 따라 탄화수소의 혼합 비율이 다르다. 요것도 맞아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 석유를 정제할 때 정유사의 정제 기술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탄화수소 조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탄화수소 분자가 얼만큼 있는지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유의 성질 상태, 처리 방법에 따라 탄화수소 혼합 비율이 다르다. 휘발유의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발화점은 300도 정도입니다. 위험물 운반 시에 동일한 트럭에 인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유별은 자 423, 524, 621 함께 저장 가능한 유별 6류는 1류와 함께 적재할 수 있습니다. 4류는 2류와 3류하고 5류는 2류와 4류와 함께 적재 가능하다. 6류는 1류와 함께 적재할 수 있다. 423, 524, 621 황린의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황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서 주수소화도 할 수 있고 물속에 보관한다 했죠. 보호액 pH 9에 저장한다. 황린. 따라서 2번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요게 틀렸습니다. 자 3류 위험물인 황린이 물과 수산화칼륨 요 둘을 같이 만나야지만이 pH3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물만 만나가지고는 반응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세요. 황린은 3류 중에서 주수소화할 수 있는 물에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pH 9에 알칼리 용액에 보관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완공검사 받지 않고 사용했다. 허가 취소, 사용정지 사유 맞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았다. 정기검사 받지 않았다. 모두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 됩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 받지 않았다. 그랬다고 허가 취소, 사용정지는 안 돼요. 완공검사나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거 요런 거는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 되고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받지 않았다. 요건 다소 경미한 사항입니다.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의 유별 구분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자 니트로글리콜, 아조벤젠, 디니트로벤젠은 오류 위험물입니다. 니트로글리콜은 히뷰질 할 때 질산 에스테릴이고요. 아조벤젠은 아디히질 할 때 아조 화합물에 속하고 디니트로벤젠은 니트로 화합물이다. 200리니 지정수량은 200kg이에요. 하지만 벤젠은 다르죠. 벤젠은 사류입니다. 사류 위험물에 이휘벤 에메톨 할 때 벤젠이다. 지정수량 200리터, 위험등급 2등급 벤젠입니다. 벤젠은 사류 위험물이다. 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자 사류 위험물 중 1석유류 이휘벤 에메톨 4시아피 이렇게 배웠었죠. 따라서 4시아피의 아세톤이 제1석유류예요. 에틸렌글리콜은 글글 제3석유류고요. 글리세린도 제3석유류죠. 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아세톤이다. 횡으로 설치된 원통형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이 500리터일 때 공간 용적은 최소 몇 리터여야 되는가? 자 일반적으로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5에서 10%입니다. 따라서 최소 몇 리터냐고 물었으니까 5%가 최소 용적이겠죠. 500리터의 5%, 25리터가 공간 용적 최소 리터다. 자 내용적 주어지고 공간 용적 물었다. 최소 5%, 최대 10% 공간 용적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적이 500리터일 때 최소 몇 리터 공간 용적이냐? 25리터 공간 용적 산정하면 된다. 탄화칼슘을 습한 공기에 보관하면 위험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금속이나 물인 탄화칼슘을 습한 공기, 물이 포함되어 있죠? 습한 공기 중에 보관하면 요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칼슘과 C2H2 요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합니다. 요거 중요하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서 폭발성 가스인 아세틸렌 생성한다. 따라서 1번 아세틸렌과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가스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습한 공기에 탄화칼슘 보관하면 아주 위험하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에틸렌 아니고 분진 폭발 위험성 아니고 포스핀 아니다. 아세틸렌입니다. 탄화칼슘 플러스 물이 닿으면 수산화칼슘과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렌 생성한다.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저장 탱크의 방유제 내에 용량 10만 리터와 5만 리터인 5개 저장 탱크 2기를 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되는 방유제의 용량은 자 방유제 용량 산정하는 공식 자 교재 75페이지 보시면 방유제는 탱크가 하나일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탱크가 2개 이상일 때는 탱크들 중 중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을 방유제 용량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탱크가 2개니까 10만 리터가 최대 용량이죠. 요 10만 리터의 110%, 11만 리터를 방유제 용량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3번 방유제 내 탱크가 2개 이상일 때는 그 중에 큰 것 용량의 110%를 방유제 용량으로 설정한다. 정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린은 이류 위험물입니다. 물이나 이화화탄소에 녹지 않고 발화온도 약 260도에서 발화한다. 요거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가 섞여 있으면 마찰에 의해서 착화되기가 쉬워요. 가연성 고체다. 하지만 연소할 때 인화수소 가스가 발생한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정린이나 황린이 연소하게 되면 P2O5 바로 오산화인이 발생합니다. 정린 연소 시 인화수소 가스 발생한다. X 트리니트로페놀의 성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트리니트로페놀 융점이 61도고 B점이 120도다. 자 아니에요. 너무 낮습니다. 트리니트로페놀은 융점이 120도고 B점은 약 255도입니다. 트리니트로페놀 쓴맛이 있고 독성이 있다. 단독으로는 마찰 충격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알코올, 에테르, 벤젠에 녹는다. 자 모두 트리니트로페놀 성상
맞고 융점이 120도, B점은 255도입니다. 융점 61도, B점 120도, X다. 트리니트로페놀. 자,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류 시발. 시작하죠. 시알칼알나, 이황, 금금, 탕규, 알칼리 금속 3류 맞고 칼륨 맞고 황린 맞습니다. 하지만 황아리는 2류죠. 매규 황적할 때 황아린입니다. 황리는 3류, 황아리는 2류다.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조건이 아닌 것은 예방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 등, 제조소뿐만 아니라 예방규정 작성이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고,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모두 정기점검 대상 맞죠? 하지만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5개 탱크를 둔 제조소, 자, 지정수량 5배 아니고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예방규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방규정 대상이 되면 정기점검 대상이다.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 제외하고는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또 하나 지하 매설탱크가 있으면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요렇게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 CA3P2 인화칼슘이죠. 인화칼슘 600kg을 저장하려고 한다. 지정수량의 배수는 얼마인가?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요 인화칼슘의 지정수량이 있겠죠. 인화칼슘은 3류 위험물 금금탕규, 요 금속의 인화물에 속하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300kg인데 요 600kg을 저장하려고 할 때 요게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화칼슘의 지정수량은 300kg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의 배수는 2배다. 요렇게 구하셔야 돼요. 인화칼슘의 지정수량 300kg. 디에틸에테르의 보관 및 취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디에틸에테르 4류 위험물 중에 특수 인화물이죠. 5-2디아산. 이 디아산 할 때 디에틸에테르 밀봉 보관해야 되고 환기가 잘 돼야 되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정전기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장용기에 빈 공간 없게 가득 채워 보관한다? 자, 요게 틀렸어요. 저장용기 보관할 때는 빈 공간을 둬서 마찰로 인한 발화 위험성을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저장용기에 빈 공간 없게 가득 채워 보관한다. X 하시면 된다. 4류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의 보관 방법입니다. 아닐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닐린은 4류 위험물 중에 제3석유류, 이 중아니클 사글글 할 때 중아 아닐린이에요. 특유의 냄새를 가진 기름상 액체가 아닐린이다. 요게 옳은 표현이고요. 아닐린의 인화점은 0도씨 이하다. 틀렸고 70도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온에서의 인화점은 높지 않겠죠. 70도 이상이어야 인화되니까. 그리고 황산과 같은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중화돼서 안정된다. 자, 틀렸죠.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폭발 위험 생깁니다. 아닐린. 그리고 증기와 공기와 혼합해서 인화 폭발 위험이 없다. 요것도 틀렸죠. 공기와 혼합하면 인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봉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아닐린은 특유의 냄새를 가진 제3석유류, 기름상 액체다. 벤젠의 저장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류 위험물 제1석유류 C6H6 벤젠은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되고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풍 잘 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 다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증기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높은 곳에 체류한다? 요게 틀렸어요. 벤젠의 증기 분자량은 78.11g/몰로 일반적인 공기 분자량 29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공기보다 벤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가벼워서 높은 곳에 체류한다. X. 다음 중 질산칼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질산칼륨은 질산염류로 1류입니다. 자, 질산에틸, 질산메틸, 요것도 질산 들어갔다고 1류라고 보면 안 되고, 질산에틸, 질산메틸은 질산에스테리류죠. 요건 5류 위험물이고, 질산칼륨을 포함해서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요런 것들은 산화성 고체인 1류 위험물입니다. 무색 또는 흰색 결정이다. 요게 질산칼륨 성질로 맞아요. 하지만 질산칼륨은 물에 잘 녹고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소화 가능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과 글리세린에는 녹고 알코올이나 에테르에는 녹지 않아요. 따라서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에 잘 녹는다? 완전히 반대다. 알코올에 녹지 않고 물에 녹습니다. 황산 목분과 혼합하면 흑색 화약이 된다? 자, 흑색 화약이 되는 건 맞는데 황산이 아니라 그냥 유황입니다. 유황과 목탄, C와 혼합되면 흑색 화약,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될 수 있다. 질산칼륨,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이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질산칼륨의 성질, 물에 녹고 알코올에 녹지 않고 황과 목분, 목탄과 혼합되면 흑색 화약이 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할 대상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했어요. 자, 요건 교재 86페이지 보면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 합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경우 자체 소방대 둬야 되고,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일 때 자체 소방대 지정해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의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입니다. 자, 보기들이 비슷비슷한데 뭐가 바뀌었나 봐야죠. 바로 저장소 또는 제조소 요렇게 나오거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요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경우입니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그냥 위험물이 아니라 4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다. 정말 헷갈리게 해놨죠. 따라서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은 맞추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될 대상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황산은 위험물 아니고요. 육류 위험물인 질산의 경우에는 비중이 1.41이 아니라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 됩니다. 질산 비중 1.41이 아니라 1.49다. 분말 상태의 철의 경우에는 2류 위험물에 속하려면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어야지만 철분은 2류 위험물이 됩니다. 50 중량 % 이상이어야지 미만이다 돼 있어서 틀렸다. 자,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농도 기준이 36 중량 %죠. 따라서 4번에 40 중량 %인 과산화수소 요건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맞다. 육류위험물 과산화수소 중량 % 36 이상일 때 위험물에 해당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해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 기술 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여야 된다. 요거 맞고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요건 안전교육과 관련돼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맞고요. 위험물 운송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자, 틀린 것은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게 틀렸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과산화 바륨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과산화 바륨은 인류 위험물, 무기 과산화물에 속하는데요. 인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특징은 산소 발생이죠. 고온에서 열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하고 황산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 만들고, 그리고 비중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4번에 온수와 접촉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자, 역시 물과 접촉하면 수소가스가 아니라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과산화 바륨, 인류 무기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 시 산소를 발생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과산화 바륨의 비중은 4.96이 맞습니다. 물보다 약 5배가량 무겁다. 과염소산 칼륨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역시 인류 위험물, 과염소산 염류 중 하나인 과염소산 칼륨, 강한 산화제고 불연성 물질이고 가열해서 분해하면 산소 발생하고 모두 과염소산 칼륨 특징 맞습니다. 하지만 3번에 과일향 나는 보라색 결정이다. 요게 틀렸어요. 과염소산 칼륨은 백색의 무취한 결정입니다. 물, 알코올, 에테르에 녹지 않는 흰색의 결정, 과염소산 칼륨이에요. 물과 접촉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수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자, C6H2CH3NO23 요건 트리니트로톨루엔이죠. 오류 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톨루엔이다. 자, 오류 위험물은 모두 주수소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NaNO3 질산나트륨 인류 화합물 산화성 고체 질산 염류에 속한다. 하지만 인류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수소화 가능합니다. 질산나트륨. 그리고 C2H5CAl 요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죠. 알킬 알루미늄계이기 때문에 삼류 금수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주수소화 할 수 없는 것은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5CAl이다. 트리에틸 알루미늄, 삼류 금수성 물질로 주수소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C6H5CO2O2 요건 과산화 벤조일인데요. 오류 위험물에 속하는 유기 과산화물이죠. 역시 오류는 주수소화 할 수 있다.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리는 암적색 분말로 조회성 있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정리는 이류 위험물입니다. 자연 발화성 없고 가연성 고체다. 황알인 역시 이류 위험물로 황색의 액체가 아니라 황색의 결정 형태고 상온에서 자연분해해서 이산화황, 오산화인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소 시에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외워야 된다. 황알인은 황색의 결정 형태로 존재하고 상온이 아니라 연소되면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을 발생시킨다. 황알인. 그리고 유황의 경우에는 역시 이류 위험물인데요. 미황색의 고체 또는 분말이며 여기까지 맞지만 이성질체를 갖고 있는 전기도체다? 자, 유황은 전기부도체입니다. 전기도체다? 틀렸다. 4번 황린의 경우에는 삼류 위험물이죠. 가연성 물질이고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이다. 자, 요게 맞아요. 황린은 가연성 물질이고 마늘 냄새 나는 맹독성 물질이다. 오 하셔야 된다. 황린 삼류 위험물, 가연성 물질, 마늘 냄새 난다. 맹독성 물질이다. 기억하십니다. 지정수량이 200kg인 물질은 피크린산입니다. 질산은 665, 육류는 전부 300kg이고요. 질산 메틸, 질산 에틸, 질산 에스테르류 10유질이니까 지정수량 10kg이에요. 그리고 10유질의 유기 과산화물에 속하는 과산화 벤조일 역시 10kg이다. 지정수량 200kg인 물질은 오류 니트로 화합물에 속하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페놀입니다. 같은 말이죠.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페놀, 오류 위험물 중에 200니니, 지정수량 200kg인 니트로 화합물에 속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육류 위험물, 쌈지랄 과염산, 자, 할로겐 화합물이죠. IF5 오브라 요오드, BRF5 오브라 브롬, BRF3 3브라 브롬 이런 것들은 다 육류 위험물입니다. 하지만 H3PO4 인산은 육류 위험물 아니다.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일단 석유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요거 맞죠? 기름류는 물보다 가벼워서 물에 뜨고 물에 녹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기와 혼합된 증기가 발생해서 연소의 우려가 있다. 요것도 맞고 다른 가연물에 의해서 불이 붙으면 인화되기 쉽다. 인화성 액체, 사류 위험물 특성 맞다. 하지만 사류 위험물의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요게 틀렸습니다. 사류 위험물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공기보다 가볍다. X. 자, 수소와 나트륨의 소화약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수소와 나트륨, 삼류 위험물 중 금속의 수소 화합물이죠.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산수소 염류나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으로는 끌 수 있지만 주수소와 물로 소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수소와 나트륨 소화약제로 물 뿌리면 안 된다. 3류 금수성 물질입니다. 수소와 나트륨. 육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육류 위험물 중에 4번 할로겐 소화화합물의 지정수량은 300kg 맞죠? 육류 화합물은 지정수량 모두 300kg이다. 자, 나머지 보기도 볼까요? 과염소산은 독성은 없지만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밀봉하여 보관한다. 자, 과염소산은 분해되면 염화수소 등 독성이 있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 밀봉해서 보관한다. 요게 틀렸어요. 과염소산은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일 때 단독으로 폭발함으로 지급에 주의한다. 자, 농도가 3%로 낮을 때 폭발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60 중량% 이상일 때 폭발한다. 3번 질산은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으므로 저온 보관한다. 질산은 자연발화성 물질 아니죠? 자연발화 물질은 주로 365, 질산은 육류 위험물로 강산성의 산화성 물질이고 비중이 1.49 이상일 때만 위험물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보관 방법은 햇빛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질소 등 독성 기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갈색병에 저장 보관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할로겐 소화화합물은 지정수량 300kg다. 다른 것도 다 지정수량은 300kg예요. 육류 위험물, 과염소산 나트륨의 성질이 아닌 것은 자, 과염소산은 육류 위험물이지만 과염소산 나트륨은 일류 위험물 중에 과염소산 염류입니다. 일류 위험물 성질 보면 되겠죠? 과염소산 나트륨은 조해성 있고 분해 온도는 약 400도다. 그리고 물에 녹는 수용성이다. 모두 맞지만 물보다 가볍다. 요게 틀렸어요. 과염소산 나트륨 물보다 무겁다. 과염소산 나트륨 비중이 2가 넘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다 기억하시고 가볍다 했으니까 X 하셔야 됩니다. 과염소산 나트륨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벽, 기둥, 바닥보, 석가래는 내화 재료로 해야 된다. 자, 내화 재료가 아니라 불연 재료로 해야 됩니다. 벽, 기둥, 바닥보, 석가래, 벽기, 바보서 불연 재료다. 내화 재료다. X 하셔야 돼요. 벽, 기둥, 바닥보, 석가래, 불연 재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옳은 보기도 보면 제조소 표지판은 한 변 30cm, 다른 변 60cm 크기로 해야 된다.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한다. 화기엄금, 적색 바탕, 백색 문자. 지정수량 10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공지의 너비가 5m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벽, 기둥, 바닥보, 석가래, 내화 재료가 아니라 불연 재료로 한다. 물과 작용하여 메탄과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 바로 탄화망간입니다. Mn3C 탄화망간은 물 H2O와 반응해서 MnOH2 수산화망간과 CH4 메탄 그리고 H2 수소를 발생시킨다. 물과 작용해서 메탄과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 탄화망간입니다. Mn3C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지정수량의 8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집안면으로부터 5m 높이의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제조소의 소화 난이도 등급은 자,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제조소 일반 취급소의 경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단 소화 난이도 1등급입니다. 따라서 지정수량이 100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바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 체크하시면 된다. 자, 제조소 소화 난이도 등급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그리고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인 것 집안면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있는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것 기본적으로 이런 규정이 제조소 일반 취급소의 경우 소화 난이도 1등급 기준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작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자기반응성 물질 오류 위험물의 니트로 화합물에 속하는 요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화학식을 적어보면 C6H2 괄호 열고 NO2 CH3 요게 트리니트로톨루엔이고요. 트리니트로페놀은 C6H2, NO2 세 개 분자 공통으로 들어가고 뒤에 수산화기 OH 요렇게 붙는 형태입니다. 자, 요 작용기라는 것은 요 분자 내 특징적인 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요 가로 속에 들어간 NO2 이 니트로기라고 하는데 이 니트로기를 가진 대표적인 오류 위험물이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작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니트로기, NO2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 옳키라는 놈들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이다. 초빈출 문제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옳키라는 위험물들이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 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자, 보기를 보니까 사류 위험물이네요. 사류 위험물 OED야산 특수이나물의 경우에는 1등급이었고요. 그 아래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나머지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는 3등급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알코올류가 1석유류와 함께 2등급이니까 나머지 셋과 위험 등급이 다른 하나네요. 다음 위험물 중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자, 질산에틸, 질산메틸은 무색 투명의 액체고요. 오류 위험물입니다. 질산에틸, 질산메틸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오류 위험물 질산에스테르류다. 하지만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다른 말로 트리니트로페놀이죠. 오류 위험물 중 니트로 화합물인데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다망색 고체고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페놀은 무색의 고체입니다. 그리고 셀룰로이드는 질산에스테르류는 맞지만 무색의 고체 형태를 띈다. 자, 오류 위험물 중에 질산에틸, 질산메틸은 상온에서 액체고 같은 질산에스테르류지만 셀룰로이드는 무색의 고체다. 그리고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다망색 고체,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린산은 무색의 고체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에 화기주의라고 쓰여있다. 제 몇 류 위험물 제조소인가? 자, 화기엄금 말고 화기주의라고 써있는 것은 2류 위험물입니다. 자, 교재 65페이지 2류 화합물 제조소 게시판에 게시할 내용 인화성 고체일 경우 화기엄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그 밖의 물질에는 화기주의라고 표시합니다. 요 화기주의라고 표시하는 것은 2류 위험물밖에 없다. 자, 이상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